오늘은 우리가 유년 시기에 좀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이 많잖아.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키 작은 친구들 한해서 이제 고민이 제일 많을 거라고. 그러니까 키 큰 아이들은 그렇게 고민이 없어. 부모님들 보면 이제 어떻게 훈련을 시키면 될까라는 걸 생각하지. 이제 키 작은 아이들이 너무 안 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.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나도 키가 작았으니까 키 작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뭐 훈련하면 좋은지, 또 어떤 그 게? 친구들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지, 이제 내 경험적인 거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이야기도 해주고, 거기에서도 뭐 내 이야기가 답은 아니지만, 그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듣고, 그 중에서도 또 자기가 받아들이기 좋은 거에서는 잘 받아들여가지고 하면 되니까.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? 처음에 어쨌든 유소년 시기라고 음,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성장기일 수 음, 있고 키가 천지만별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시기인데 유소년 시기에 키가 어쨌든 어느 정도 중요한지 음, 과거 이제 팀에 있을 때 유소년 시기 때 경험담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얘기를 초반에 풀어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음. 사실 일단 나는 커본 적이 없어. 키 커가지고 축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키 큰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일 것 같고, 그래서 키 음, 작은 친구들 이야기를 해주자면 좀 초반에 무시를 많이 당해. 중학교 음, 때 이제 애들은 놀리기도 많이 놀리고 주위에서 이제 조금 약하게 보는 거지, 어떻게 보면. 그래서 막 좀 괴롭히도 많이 괴롭히고, 운동할 때도 와가지고 일부러 막좀 식은땀 빼고 치근대고 몸싸움도 엄청 강하게 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. 근데 중요한 게 그런 작은 애들, 내가 지도하면서 작은 애들 보지만 그 남자애들끼리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기싸움이라는 게 좀 있어. 음, 근데 작아도 그런 거에 밀려버리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. 내가 보고 있는데도 키 작은 애가 이제 좀 막 기가 눌려있어 하면 조금 안쓰러운 애들도 있더라고 보니까. 근데 나는 이제 거의 뭐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가지고 애들이 뭐 밖에서 괴롭히면 이제 나는 보는 동만 기다리고 있지. 운동 들어가서 그 친구 어떻게 좀 하려고 계속 가가지고 발 밟고 막, 합법적으로 좀 괴롭힐 수 파울하고 있는 곳이니까, 운동장이. 그래서 나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고. 그래서 유소년 시기 때는 키가 되게 중요하긴 해. 왜냐면은 생일이 빠른 친구들은 성장이 좀 빠를 음, 것이고, 또 생일이 늦은 친구들은 성장이 좀 느리다 보니까, 그 빠른 친구들이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랑, 또 키가 좀 늦게 크는 성장하는 애들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, 지도자들도 그렇고, 부모님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. 음, 이 바라보는 게. 그러니까 키 큰 아이들은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는 거에서 다가가야 되고, 또 성장이 느린 친구들은 더 기본에 더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좀 기다려야지. 멀리 보고. 키 큰 친구들도 똑같아. 기본기를 무조건 가지고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는 유소년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야. 모든 축구인들이 하는 것처럼. 기본기라는 게 딴 게 없어. 그러니까 공이랑 얼마나 친하냐가 중요한 거야. 자기가 경기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룰 줄 아는 게 기본기가 아닌가 난 싶거든.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, 유선 시기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. 이제 키 큰 아이들하고 키 작은 아이들하고 조금, 어, 훈련을 해 나가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음, 그래서 키 큰 아이들이 좀 많이 해야 될 거는 키가 갑자기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. 키가 막 많이 클어갈 때 막 무릎 오쑤시 아프고 그럴 거야. 그럴 땐 좀 쉬면서 좀 제자리에서 하는 뭐 코어나 밸런스 훈련 같은 거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나중에 뭐 오수구시가 괜찮아지고 좀 무릎이 내린 데가 이제 키 크려고 하다 보니까 막 온몸이 좀 아플 수 있을 거란 있지. 말이야. 그래서 그런 걸 잘 팀 지도자분들하고 훈련 강도도 조금 조절해 줘야 되고. 나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. 진짜 키가 뭐 한 1년에 한 10몇 cm 이렇게 축축 크더라고요. 엄청 빨리 크다 보니까 애가 무릎도 아프고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고. 그 부분에서 지나고 봤을 때 좀 그 당시 때 키가 좀 빠르게 성장한 애들은 밸런스나 코어,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스텝 훈련이나 또 그에 맞는 좀 피지컬 트레이닝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. 그러면 이제 몸의 밸런스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. 그러면 이제 키 작은 음. 아이들은 키 큰 애들을 얘기했어요. 키 작은 아이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지. 키 작은 아이들 할 게 많지. 할 게 많아. 키가 할게 많아.
일단 나는 이제 중요히 생각한 게 키 작은 아이들은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볼을 조금 잘 다뤄야 돼. 키가 작은데 볼까지 못 다루면은 진짜 힘들어. 그리고 볼을 치는 드리블 각도도 달라. 이 다리 길이가 상대가 이제 빨리 다리가 빨리 기니까 어쨌든 벗어나야 되니까. 나는 이제 다리가 짧으니까 뭐 볼 치는 횟수도 다를 거고 뭐 거리도 드리블 거리도 다를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 이해력이 좋으면 좋을 것 같아. 키 작은 아이들. 그러니까 그 빈 공간으로 빨리 뭐 드리블을 하면서 상대랑 안 붙이려고 최대한 많이 몸싸움을 피해야 되니까 자기가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 공간을 확인하고 계속 드리블하면서 그다음 뭐 패스 기본기가 잘 돼 있다 보면은 뭐 패스가 좋으면은 그런 거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몸싸움 안 해야 되냐 또 그게 아니야 무조건 적극적이어야 돼 키가 작아도 끝까지 안 되면 막 밑으로 파고들고 몸싸움을 해보고 그 상대랑 몸싸움 했을 때 내가 널 밀었을 때 밀리는 이 작용 있지 이런 부분에서 몸에서 많이 느껴야 돼 그래서 막 오히려 키 큰 애들이 키 작은 애들 싫어해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몸싸움 하는 걸 되게 불편한단 말이야 나는 그거를 어릴 때 조금 느껴가지고 키 큰 아이들 옆구리 쪽으로 계속 치고 들어갔어 몸싸움 할 때도 그러다 보면 먼저 몸싸움이 딱 들어가면 그 친구들은 날 누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제 파울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적극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적극성이 없으면 또 밖에서 봤을 때 키가 작은데 막 적극적으로 하면 그냥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뻐 보여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이제 눈에 보이지 그런 부분은 이제는 치고받고 들이받고 음. 해줘야지 자기도 그 감각을 익혀두는 거고. 결국 축구는 이제 몸으로 하는 거니까 몸으로 움직이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몸싸움을 안 하는 친구들은 거리감이 없거든 발생할 수가 없어 계속 공도 많이 만지고 해야 되는 게 공이랑 이 거리감 사람하고 거리감이 되게 난 축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상대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고 내 주위에 동료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거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특히 압박 올 때 그 상대가 어느 정도 압박 거리나 이런 거에서 어떤 터치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드리블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또 공간일 때는 어떤 드리블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마다 감각이 다 달라져야 되니까 공간 이해력이 되게 높아야 된다 봐 키 작은 아이들 거기에 또 센스라고 하지 자기가 스스로 솔직히 키 작은 아이가 살아남으려고 하잖아 그럼 축구 센스는 늘 수밖에 없어 그냥 미리 생각 안 하면 죽거든 자기가 막 깔리는데 뭐 완전 할 수 있는 게 없어 계속 뺏기면 자존감 떨어지고 막 그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주의 살피는 거는 나도 지금 뭐 훈련 시킬 때 애들한테 드리블 감각적인 것보다 난 고개 드는 걸 더 많이 시키거든 그냥 드리블 못해도 돼 고개 들고 다녀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고개 들면서 하게 돼 그 경지까지 계속 자기들이 유소년 때부터 하면은 중학교 되면 다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처음에 힘들어서 그렇지 처음에 이제 자기가 좀 노력하면 이제 고개 들고 이렇게 드리블 하는 거 연습하면은 훨씬 더 좋아지지 저런 작은 친구들 왜? 계속 보고 있으면 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패스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훨씬 속도가 빨라지겠지 상황 체크가 딱 되고 머릿속에 그려지니까.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막 부모님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영상 다 찍어주잖아요 그것도 지도자 쌤들도 카메라들 막 다 있어 비프로나 뭐 이렇게 배우 카메라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자기 경기를 많이 봐야 돼 어떤 부분에서 계속 자기가 실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또 다시 실행을 해보고 또 그런 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자기 몸에 그런 뭐 상황적인 거 있잖아 판단력이 빨라지고 이제 점점 몸에 익숙해지는 거야 성공하는 확률이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10번을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5번 성공하고 5번 실패를 했어 그러면 이거를 계속 영상을 보면서 이 5번 잘했던 거를 계속 똑같이 익숙하게 이제 연습을 계속 해야 되지 경기 상황에서 그래서 해보면 이제 성공률이 조금씩 뭐 6개 됐다 7개 됐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몸에 이런 상황에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상대 그게 나는 이제 축구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훈련 내가 좋아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상황인식 그래서 상황을 만들어주는 훈련을 많이 하면
아이들이 나중에 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많겠죠. 그렇잖아. 똑같은 경험을 10번 한 애랑 똑같은 상황의 경험을 100번 한 애랑은 다르지. 다를 거란 말이야. 나도 그런 쪽으로 계속 애들을 훈련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어. 야, 키 작으면, 근데 이제 키 큰 사람들은 많고, 축구 선수들 많고. 키 작은 사람들 어쨌든 자기가 비슷한 상황을 보려면 선수를 찾거나 해야 돼. 그렇지. 롤 모델이 응. 되게 중요하지. 근데 지금 솔직히 뭐 키 작은 거에서 나도 메시 보고 그거거든. 근데 난 메시 거 안 보고 옛날에 이제 바르셀로나 한창 황금 시대 때 이제 사비나 이네스타 했을 때 난 그 사비 이네스타 영상 경기를 한 6시간씩 봤어 막.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계속 주말에 걔들 움직이는 거, 턴 동작, 뭐 어떻게 몸을 열어놓는, 뭐 사이드백이 볼 잡았을 때 몸이 어떻게 열려있고, 센터백이 잡았을 때 어떻게 가고,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왼쪽에서 왼쪽 윙포드가 공 잡았을 때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, 그러니까 모든 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경기를 안 봤어. 선수만. 걔만 봤어, 걔만. 그러니까 공이 어디 있고 걔 위치는 또 뭐 예를 들어 이제 좀 나뉘지. 저런 포지션을 잡아가야 되는구나. 처음에는 그걸 봤어. 어떤 위치에서.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게 그 당시 때 내가 있었던 팀이랑 포메이션이 비슷해서 내가 본 거야. 그건 중요해. 자기 팀이 4-4에 포메이션 4-4에 쓰는데 5-2-3 뭐 이런 포메이션 써야지 보면 그런 안 팀은 맞지. 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또 중요한 거고 또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있어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면 되고 일단 뭐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봤고 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난 이제 미드필드 왔으니까 그 위치에서 패스 길. 우리 공격수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떤 패스를 하는지 킥으로 가야 되는 건지 깔아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뭐 전진 패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템포를 늦춰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다음부터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나는 또 이거는 아예 유소년시기 애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조건 자기 롤모델이나 보고 하면은 꼭 해봐야 돼. 실제 나가서 훈련할 실제로 때. 나가서 뭐 혼나는 게 두려워서 안 해보면은 늘질 않아. 해봐야 돼. 무조건 해봐야 되고 또 지도자 선생님들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. 아이가 계속 할 수 있게끔. 또 뭐 질문도 항상 많이 받아주고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보는 시야가 확실히 넓어질 거야 아마 그런 부분. 그래서 롤모델을 설정해서 본다는 거는 되게 축구를 좀 흥미있게 계속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자기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체크를 해야 되겠지. 그런 건 또 해주면 제일 좋아. 이제 지금 계속 키 작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키가 작을 때 어떤 걸 하면 제일 중요할지. 자기가 키가 작다는 거를 빨리 인지하고 안 크니까 근데 좋아하는 게 뭐야? 축구잖아. 키 작은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축구를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야 돼. 일단 계속 고민하고 경험하고 또 거기에서 맞게 아까 말했듯이 적극적으로 몸싸움 하라 했잖아. 근데 몸싸움 하다 보면 코어가 좋아져. 밸런스 좋아질 수밖에 없어. 부딪히면은 계속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또 코어나 이런 밸런스적인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지.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또 키가 작은데 공격수 보는 애가 있고 키가 작은데 뭐 공격수 미드필더나 아니면 뭐 또 사이드백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마다 조금 장단점이 따로 있잖아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좀 고등학교 때 포드 볼 때 내가 좋아했던 선수 중에 하나 또 아구에로 같은 그 순간순간 움직임이 엄청 빨라. 박스에서. 그치. 그러고 나서 그 마무리하는 그런 포인트를 찾으면 돼.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자기가 롤모델이 아까 있어야 된다 했잖아. 그 선수를 보고 난 저런 선수처럼 팀에서 저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걸 딱 알고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 자체를 많이 해줘야 돼. 뭐 정리를 하자면 팀에 자기가 필요한 선수가 되게끔 계속 무언가를 고민하고 발전해 나가고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. 그게 키가 작던 크던 간에.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아직 뭐 안 된다가 아니라 키가 작아도 내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잖아. 경기를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.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본인도.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. 키가 작아도
그 팀 안에서 경쟁력이 있게 해야 되고, 근데 만약 그 팀에서 경쟁력이 없어. 그럼 또 다른 도전, 좀 기회를 많이 받는 데 가서 자기가 경험을 많이 해야지. 그래야 또 경험이 쌓이고 하는 거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키가 크고 작은 걸 떠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지금 좋아하는 축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자기가 만들어 가는지, 그게 제일 중요한 거. 준비해서 유소년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픽업합시다.